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 문제는 잘 봤죠? 15번 문제를 잘 이해자가 잘 안 되고 잘 상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 맨 마지막에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1대1 대응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1대1 대응. 여기도 써놨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언제 배우느냐면 공통수학에서 배우죠? 2에서 배우겠네요. 아닌가요? 수학 하에서 배우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1학년 때 배운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래프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들을 다루질 않아요. 뭐 실제로 뭐 2학년이나 3학년이 된다고 해서 교과서에서 교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다루진 않는데, 이런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를 풀이를 하다 보면 연속인 그래프도 많이 다루지만 불연속인 그래프도 많이 다룹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연속, 불연속에서 특히 불연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냐?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면 직선처럼 이렇게 생긴 거 또는 곡선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내려올 수도 있겠죠. 직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연속, 불연속을 다 배웠잖아. 꼭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연속이라 해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도 돼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가 왼쪽은 이와 같은 직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사이는 이와 같은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 점은 뭐 여기다 찍을까요? B겠죠. 그러면 여기 찍을까요? B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든다. 중간에 뚝 떨어져 있잖아. 특이하죠. 이런 경우도 1대1 대응이라는 게 될 수 있느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직선이나 세로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매번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죠. 세로직선부터 볼까요? 가로직선부터 볼까요? 하나 있죠? 하나 있죠? 하나 있죠? 여기 점은 여기 찍으면 안 되겠다. 그죠? 두 개가 만들어졌네. 여기는 비워놓고요. 여기다 색깔을 칠합시다. 이렇게요. 네. 가로직선, 심지어 이렇게 가로직선을 그어도 실제로는 교점이 하나죠. 이 사이에서도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 위에도 하나가 되고 딱 이 경우에도 교점 여기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가로직선 어떻게 긋든지 간에 교점이 매번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세로직선도 마찬가지죠. 네, 어디서나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불연속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라는 용어 자체를 1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1학년 과정에서는 불연속인 그래프들을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쭉 연결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내려오지 않는 거, 올라가기만 하는 거 또는 내려오기만 하는 거,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 꼬부러지는 부분이 없는 거, 우리는 그걸 이제 보통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대나 극소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교과 과정에서는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불연속인 형태도 얼마든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연속이 되게 쭉 연결시켜서는 이 1대1 대응의 함수의 그래프를 1대1 대응을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각각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죠.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 얘가 기본이지. 요거는 아마도 점근선이 이렇게 하다. 왼쪽에 그릴까? 점근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있으면서 뭐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나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지수함수. 아주 평범한 지수함수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점근선도 여기는 마이너스 4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4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여기는 3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프, 이 부분의 진짜 그래프는 이렇게 오는 거죠. 다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만 되는 겁니다. 그 일부가 어떤 형태의 일부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P 왼쪽, Q 오른쪽이다 보니까 적당히 PQ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가운데 부분을 버리고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 꼭지점 같은 이 부분이 꼭 요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어딘가에 4라고 하는 점근선이 생겼겠죠. 다음에 여기 3이 있을 거고요. 그래프의 모양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지점은 구할 수 있죠. 2예요. 2.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얘 같은 경우에는 A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죠. y는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일 거예요. 그죠? 1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얘를 a라고 해서 플러스 a라고 해서 y축 방향으로 이 모양 자체가 흐트러지는 건 아니고 얘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x축의 위치는 잘 모르지만 여기다 그려보면 y축만 표시해 봅시다. Y축이 있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죠.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왜? A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X축이 아예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다 되는 거냐? 또 여기서처럼 범위가 있으니까 구간이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도 뭐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때 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잘라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일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른쪽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어 붙여서 무엇을 만드는 거냐? 1대1 대응을 만드는 거예요. 1대1 대응을 만드는 거예요. X축, Y축. 처음에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X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로선을 긋건 세로선을 긋건 무조건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PQ의 위치가 어딘가를 잡아서 이쪽의 일부를 잘 이어붙여서 합쳐서 전체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받았던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세로직선인데요. 세로직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X, 이 그래프들을 합쳐놓고 보면 결국 X좌표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고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찍어보면 Y좌표도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야. 일단 세로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직선을 그렸을 때 항상 교점이 몇 개라 되느냐면 한 개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만 생각해 보세요. Y축 왼쪽 부분에 그래프가 있나요? 없죠. Y축 왼쪽 부분에는 그래프가 전혀 없죠. 전혀 없다 보니까 왼쪽 그래프를 갖다 써야 되는 거야. 두 개를 잘 이어붙여야 된단 말이야. 합쳐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왼쪽 부분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Y축 왼쪽 부분을 갖다가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칠 때 일단은 왼쪽 부분은 무조건 이 그래프에서 따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4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3이 있다라고 쳐보면 이 왼쪽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Y축부터 Y축 왼쪽 부분은 얘는 아예 그래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그래프를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요. 확정이죠, 확정. 이 왼쪽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Y축 아래쪽 부분, 이제 가로선을 좀 생각해 보세요. Y축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X축 아래쪽 부분. X축 아래쪽 부분은 얘는 아예 그래프가 없어요. 근데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X축 아래쪽에도 분명히 그래프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거든.
X축 아래쪽에도 분명히 그래프는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얘가 Y축 왼쪽에서 이 부분을 따왔던 것처럼 X축 아래쪽 부분은 이쪽 그래프에서 따와야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X축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 점까지는 확정이 아니에요. 요 점은 여기도 있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확정이야. 그러니까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왼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Y축에 닿는 점까지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P를 찾아낼 수가 있어.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등으로 들어가 있죠. 왼쪽 부분은 이 그래프를 이용했으니까 P가 0 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은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니까 P가 0이 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러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그렸다고 해서 요것만 얘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가 확정이라는 거죠. 예. 범위에서 P에서 Q까지니까 P는 0이라고 치면 Q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더 오른쪽일 수도 있어. 더 오른쪽이었으면 얘 그래프를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를 갖다 써줘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이러시겠죠? 나머지 요거를 잘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서 찾아줘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가로선을 또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에는 이미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죠? 요 사이에는 이 부분, 가로선을 그린다라고 치면 이 부분이 이미 그려져 있잖아. 그지? 이 부분이 이미 그려져 있어. 세로선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이미 그려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미 그려져 있다 보니까 요 사이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치더라도 최대 어디까지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최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없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이 윗부분은 아직도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잖아. 윗부분은 얘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얘를 갖다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범위가 딱 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했으면 더 이상은 더 얘를 그릴 수는 없어. 할 수 없이 얘를 갖다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요 선에 딱 닿게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요렇게 점이 찍히면서 요 점이 여기로 오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완벽하게 가로선을 그어도 항상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세로선을 그어도 어디서나 항상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위치가 아마 Q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로 알아냈던 힌트는 바로 이 부분. 요 두 가지를 찾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었죠. 요거는 약간 운도 좀 작용을 합니다. 운. 빨리 이거를 잘 체크를 해서 일부라도 완성을 시키고 또 한 구간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눈치를 채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조건은 Q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Q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Q를 대입해서 4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다가 Q를 대입했을 때는 3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Q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A를 찾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의 모양만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는 수월해져요. P값, Q값, A값을 순차적으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느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띄어오고 어떤 부분은 어디에서 띄어오고 뜯어오고 그래서 잘 합치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세부적인 풀이들은 한번 개별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끝.